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실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또 예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김학동 예천고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첫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써야 될 것 같아가 저희 써요. 그냥. 여기서는 자율로 한다 그러는데 불안하잖아요. 일단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좀 안심해야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감염이 좀 되는 상태라.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에서 해방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덜었지만 마스크로 인하여 손님들한테 불평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됨으로써 저희 손님도 편하고 또 영업하는 저희로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한 교실에 마스크를 쓴 학생과 쓰지 않은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있었는데요. 달라진 학교 안 풍경을 박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학생들 상당수가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합니다. 이른바 코로나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입학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한 3년 내내 교실에서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 없이 친구들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더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원래 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얼굴 전체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쓴 학생도 쓰지 않은 학생도 이제는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교실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는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하면 됩니다. 당연히 강요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또 학교에서 방역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안내드리고 아이들하고는 매일 이제 조례 시간이라든지 알림장 쓰는 시간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기준에 더해 학교와 학원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내놨는데 우선 통학버스 등 단체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 등 다수가 밀집해 있으면서 환기가 어려운 공간,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하는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여기에 대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할 때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29일 오후 4시 20분쯤 안동시 수상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4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헬기 1대와 장비 30여 대, 인력 95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예천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조립식 패널로 된 주택 43제곱미터와 가전제품, 생활도구 등을 태우고 2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홍 시장이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트 노조 등 이해 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동 예천군수가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LG 헬로비전 신년 대담에서 안동시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뜬금없고 당황스러운 제안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학동 예천 군수가 안동시의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군수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오랜 세월 동안 사이좋은 이웃으로 지내왔고 서로 협력해서 도청을 이전해왔다며 이제는 그 당시에 서로 약속했고 계획했던 대로 10만 명 규모의 명품 신도시를 완성하는 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안동시는 통합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예천군과 함께 신도시 2단계 개발에 집중해서 명품 신도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천군에서 주장했던 신도시 통합 행정은 두 도시를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내부의 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지역사랑 상품권,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기준이 서로 달라 불편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안동시가 난데없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뜬금없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제안입니다. 규모가 큰 안동시가 좀 작은 예천군을 흡수 통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네. 우리 예천 군민들 입장에서는 13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예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안이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두고 새해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유스민 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자,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차를 맞아 대구 경북의 중대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소사건 재판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설 연휴 기간 1억여 원을 훔친 절도범이 사흘 만에 붙잡혔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자,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중대재해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통계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이고 이 사고로 64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20건, 42건이 발생하면서 21명, 42명이 숨졌는데요. 경북은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중에선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사고는 54건이 줄고 사망자도 39명이 줄었고 경북 역시 2021년 대비 사망자가 15명 줄어서 법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구는 대래 7명이 늘어서 아직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이 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600여 건이 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실제로 법으로 처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229건을 수사했는데 이 중 52건만 수사를 마쳤고 11건만 실제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대구에서도 한 건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7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3월 달성군 소재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재판인데요. 검찰은 지난해 10월 원청사 대표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원청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첫 재판에서 원청사 측은 일부 미이행한 의무가 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설 연휴 기간 빈집에 침입해 1억여 원을 털어간 절도범이 사흘 만에 붙잡혔다고요? 네, 설 연휴였던 지난 22일 낮 대구 동구 소재 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현금 1억 2천여만 원과 수백만 원짜리 여성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부경찰서는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지난 25일 그가 부산에서 서울행 열차를 탄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동대구역을 막 지난 열차 안에서 남성을 검거했고 검거 당시 남성으로부터 절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유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